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주식 투자 초보, 주린이라고 부르죠. 주린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할 만큼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투자자의 주식 이야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두 번째 큐브 사건은 60대 주식 초보, 주린이가 겪은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고 퇴직연금에 전세 보증금까지 더해서 무려 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현재는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이야기가 매우 뜨거워서 사실은 이 두 분께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을 두 분은 하시긴 하십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하세요? 뭐 주식이라는 것도 여윳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주린이가 아니라 저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 주린이 하면 뭐 배가 줄이다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께서 하십니까? 저는 뭐 투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정도로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백하자면 작년에 이제 이 열풍에 탑승을 했는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뭐 그거 이제 개인적인 사항들이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저희가 이제 들어본 사건은 60대 그 주식 투자 초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믿고 투자를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부닥쳐 있습니다. 공기업 간부 출신의 60대 퇴직자고요. 증권사 직원 간에 이제 벌어진 그런 사건인데 두 사람의 인연은 몇 년도로 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공기업에서 퇴직한 분이 2015년 말에 퇴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서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고요. 그 친구가 소개를 해서 증권사 직원을 알게 돼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투자를 한 게 2016년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증권사 직원과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종목 2개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때 투자를 하고 났는데 증권사 직원이 자기가 이제 좀 모르는 이제 종목에도 투자를 한 사실을 이분이 이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걸 왜 투자했느냐를 물어보니까 증권사 직원이 이게 상당히 뭐 전망이 좋고 이 종목이 상당히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투자한 종목들이 사실은 크게 또 이득을 거두는 그런 과정이 이어져서 큰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억 6천만 원까지 뭐 이렇게 이득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18년 초가 되면은 여러모로 이 주식시장에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까지 이제 가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걱정이 시작됐고 그게 급기야는 나중에 완전히 이제 이 원금을 회수할 수 없을 상황까지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이런 이제 피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코로나19 여파 때 잔고가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는데. 이게 손실이 커지니까 2019년 말에 뭐 증권사 직원이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대신 거래한다. 이제 이거는 제가 사실 주변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라서 이런 거래를 하기도 하나 보죠. 어떻습니까? 네, 이런 거래가 존재합니다. 물론 배경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주식 초보 60대 가 이제 회복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나는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증권사 직원도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직접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식 초보 60대가 확인을 해보니까 총 매매 금액이 100억 여 원에 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거래를 한 거죠. 사고 팔고. 그리고 4년 동안 거래한 종목이 이제 45개였고요. 또 그중에 두 종목 말고는 내가 거래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그 거래하는 동안 이제 지출된 이자와 수수료를 합해보니 1억 3천만 원. 결국 나는 돈 줄어들고 오히려 증권사만 돈 번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투자자 본인이 내가 이제 이런 곳에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증권사 직원이 자신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임의로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게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이 자본시장법에요.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자본시장법 70조에 임의 매매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돈을 맡긴 그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거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매매를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 매매를 한 증권회사 직원에게는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리고 또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직원 관리를 하지 못한 증권회사에도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직원에게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도 있거든요.
있거든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이러한 임의 매매이고요. 예. 다만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과연 이거를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런 임의 매매로 볼 수 있느냐. 예.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임의 매매라는 건 아니고 이쪽에선 1인 매매다. 그러니까 뭐 물론 과도하게 어떤 매매가 많았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은 했습니다만 아니다. 나는 고객으로부터 그 어떤 일임을 받고 매매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1인 매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뭐 지금 임의 매매도 있고 1인 매매도 있고 이렇게 좀 개념이 몇 가지가 나와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임의 매매라는 것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투자자의 어떤 동의나 양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이렇게 투자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1인 매매라는 것은 그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포괄적으로 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일정 정도 위임을 받고 이 거래한 내용이나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사후에라도 보고를 하고 또는 이 거래를 하던 당시에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어떤 언지를 통해서 허락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1인 매매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1인 매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투자자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가 이제 그 증권사 직원이 거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이제 넘어간 듯한 그런 대목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증권사 직원이 중간에 보면 이제 지점을 옮긴다든지 그리고 뭐 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거래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 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 또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뭐 이른바 이제 임의매매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증권사 측에서 배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 과당매매에 대해서는 이제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당매매라는 것은 합리적인 별 이유가 없이 계속해서 주식을 별 필요가 없이 계속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불필요하게 많이 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과당매매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것은 결국 이 거래할 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증권사에 이익이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그런 거래를 했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증권사가 일정 부분 뭐 배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금융감독원 이쪽에선 조정이 어렵다고 전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분 관련해서 사연을 보면 금감원에 이렇게 좀 분쟁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당사자들이 자율 조정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분쟁 조정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금감원은 일차적으로 금융회사랑 먼저 해결을 해라 이렇게 자율 조정을 먼저 이렇게 자율 조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또 현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서로 수용이 안 되거나 하면 금감원이 이제 분쟁 조정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 조정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제 지금 자율 조정인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이 사안 자체가 이제 금감원이 볼 때 조정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또는 분쟁 조정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이제 고려할 부분이 없다고 한 것인지는 좀 추가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결국은 이 금감원이 실제로 이 자율 조정 이후에 분쟁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에 이제 좀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투자자가 그것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법적인 분쟁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있어 보입니다. 말씀만 들어봐도 그 한 개인이 증권사라는 거대한 조직과 뭔가 쉽지 않은 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싸우는 것 분쟁 행위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법적 쟁점이 무엇이고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승소 가능성까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뭐 임의 매매 나오고 또 1인 매매 나오고 하잖아요. 이걸 좀 세 가지로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쉬운데요. 우선 이제 매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 청약이나 주문을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 이건 임의 매매예요. 이거는 형사상 처벌받는 범죄이고 그리고 또 손해배상도 해줘야 합니다. 이거 뭐 명백하죠. 그런데 또 그 반대 방향에 있는 게 1인 매매기는 한데 그걸 또 나눠야 돼요. 이게 포괄적 1인 매매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규정을 다 준수한 1인 매매냐.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래 이거 맡깁니다라고 다 써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그 부분은 범죄도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게 포괄적 1인 매매거든요. 그래서 다 맡기는 거죠. 다 맡기는 거는 엄밀히 볼 때 이거 역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법이 금지하는 임의 매매냐 아니면
포괄적 1인 매매냐 이건데 이 둘의 차이는 뭐 형사처벌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처벌받는 거는 동일하거든요. 다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냐 안 되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이 사안에서 중요한 건 1인 매매냐, 임의 매매냐 아니면 포괄적인 1인 매매냐 이건데 우리 법원에 이 사안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무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바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공인인증서입니다. 이거를 투자자가 주지 않았는데 그냥 몰래 했으면 이거는 임의매매로 봐야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제가 회복시켜주겠습니다. 또는 피곤하시니까 제가 대신할게요. 라고 해서 그걸 건네받았다면 이거는 적어도 이렇게 임의매매로 보기 힘든 사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억울하고 또 굉장히 피해도 이미 발생을 했고 정말 어찌 보면은 잘 몰라서 일어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의 그동안의 판결 기준을 볼 때 이렇게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을 해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매매, 적어도 임의매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전망을 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30초만 주십시오. 센스가 넘치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주식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식 투자 열기가 넘치는 상황에서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을 우리는 만나봤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식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임시 개미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결국 투자라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경우에도 분명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내가 어디까지 권한을 위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중한 투자를 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 두 가지 사건 함께했고요.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